미국이 이란에 최정예 지상군 3,000명을 투입한다는 속보가 나왔죠. 근데 같은 시각에 이번 목요일 이 미국과 이란의 극적인 고위급 평화회담이 열릴 거란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전쟁 공포랑 평화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다 보니까 다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주식들 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포인트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시장을 가장 흔드는 건 전쟁이냐 평화냐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조의 전쟁 공포랑 극적인 평화 기대감이 동시에 충돌을 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상반된 시그널의 동시 충돌이 이번 주 시장에 즉각적인 파장을 몰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과 며칠 사이 일어난 일들을 먼저 시간 순으로 잠깐 정리드려 볼게요. 먼저 트럼프 측에서 이란을 향해서 초강수를 뒀었죠.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안 하면은 이란의 핵심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들 전부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순간 중동에서 전면전하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근데 딱 하루 만인 월요일에 상황이 급반전됐죠. 이 트럼프 측에서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군사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는 것들을 포함해서 15개 핵심 쟁점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깜짝 발표를 남겼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확전을 얘기하면서 폭격 운운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거의 다 합의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어리둥절할 거고 일단 안도감을 가졌죠. 실제로 뉴욕 증시, 국내 증시 전부 다 반등하고 국제 유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다행이다. 전쟁 피하나 보다. 이렇게 한숨을 돌렸었죠. 하지만 이 평화 모드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란 측에서 곧바로 트럼프의 발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고 이란 외무부 국회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칼리바프까지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진행한 바 없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가 폭등에 놀라가지고 거짓말로 시장을 달래려고 한다라거나 또 이란의 수뇌부를 암살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평화 기대감에 들떴던 시장에 다시 찬물이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뉴스들에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 가중됐는데요. 미국 유력 매체 엑시오스 측 단독 보도를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목요일날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고위급 인사들이 비밀리에 직접 만나는 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 측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특사들이 이미 제3국을 통해서 이란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극적인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전쟁을 피할 만한 외교 해법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던 게 맞구나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같은 시각에 정반대 방향의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 측에서는요. 미국 국방부가 육군 파리 공수사단 3,000명한테 중동으로 이동되게 하라는 서면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미국 해병대 2,500명 규모의 원정대까지도 머지않아서 중동작전 구역에 투입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파리 공수사단 같은 경우는요. 18시간이면 지구 반대편 어디든 떨어질 수 있는 미군 최정예 신속대응 부대입니다. 이런 지상군 투입 임박 뉴스는 말 그대로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이란 본토까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신호나 다름이 없겠죠. 시장의 투자 심장이 또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란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초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바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다국적 상선들한테 안전통행 보장 명목으로서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에 가까이 달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 국적의 LPG 운반선이 이 요금을 요구받고 항의했었지만요. 이란 군함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정상적인 항해를 못했다는 증언까지도 나왔고 기름길을 지나는 배들한테 사실상 목돈 내라, 안 그럼 못 지나간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배럴당 80달러대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가 순식간에 90달러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11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원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단 한 달 만에 50% 폭등했고요. 비닐봉투, 식품 포장재, 여러가지 생활 필수품 가격들 덩달아 오를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값 상승은요. 주유소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까지도 파고든다라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고민이 커진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월가에서는요. 올해 연준이 두세 번 정도 금리 내릴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충격이 터지면은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당연히 급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고작 한 번 정도
그것도 9월 이후에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을 확 바꿨고 그만큼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란 뜻입니다.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요. 성장 중인 기술주들에게는 당연히 큰 부담일 거고 실제로 최근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빅테크 주가가 연일 흔들렸었는데 중동 리스크까지도 겹치면서 최고점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종목들도 생겼습니다. 반면에 불안감이 커질수록 돈은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마련이겠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전에 공포가 번지면서 미국의 큰 손들 재빨리 자금을 빼서 방위산업주, 에너지주로 옮겨 탔는데요. 미사일과 전투기를 만드는 럭히드 마틴이라거나 RTX 레이션 같은 방산업체의 주가는 연일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엑슨모빌, 쉐보론 같은 정유회사 주식도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주 약세가 꼭 전쟁 공포 때문만은 아니라요. 그동안 AI 투자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탓이라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지만요. 이번 중동 위기가 결정적인 방어세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미국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될 계기로까지도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탄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겠죠. 목요일로 예고된 미국 이란 회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다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란은 그런 적이 없다라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첫 번째로 목요일 회담 성사설은 애초에 실체가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란 강경파, 특히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트럼프가 금융시장 패닉을 달래려고 흘린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본인도 협상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건 유가 폭등에 겁을 먹고 또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술책이다라고 비난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목요일 회담 이야기는 트럼프가 시간 벌려고 꾸며낸 쇼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의 지상군 파병 뉴스도 실제 전쟁 준비라기보다는 엄포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이란을 압박하려고 일종의 최대 압박쇼를 하려는 거죠. 이런 시각대로라면 현재 돌아가는 전쟁이나 평화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일종의 기싸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겉으로 나오는 말만 듣고 에이 전부 다 이거 다 쇼야 이렇게 넘겨버리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물밑에서 오가는 움직임들을 보시면요. 협상을 향한 진지한 시도들이 실제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특사단이 중동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란 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정황도 앞서 전달드렸었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을 주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갈리바프 같은 경우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라서 이란의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란에서 실질적인 결정권까지 쥐고 떠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굳이 외무부 같은 공식 채널들을 제껴버리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민 건요. 결국 이란 내부에서도 실제 힘이 있는 세력하고 담판을 지어야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시각이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15개 합의점에 대해서 거의 합의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까지도 한 걸 봤을 때 뭔가 물밑 대화에서는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즉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요일 이슬람마바드 회담이 실제로 열릴지 또 열린다면 합의문이 나올지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만약에 이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군사공격을 바로 재개할 수도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애초에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을 5일 정도 늘려둔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증시랑 유가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최상의 평화 시나리오랑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눈앞에 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회담이 깨지고 지상전이 현실화된다.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 그리고 심하면은 150달러까지도 폭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폭등이 현실이 된다는 거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는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15에서 20% 폭락할 수 있다는 섬뜩한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반대로 목요일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져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또 군사적인 긴장감이 해소되는 최상의 경우에서는요. 시장이 그동안의 공포를 떨쳐내고 폭발적인 안도 랠리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눌려있었던 기술주들 일제히 튀어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단숨에 큰 폭으로 반등하겠죠. 이렇게 극과 극의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 이 중간 지점에서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실제 지상전을 벌인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란도 혁명 수비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전면전은 피하려고 할 테고요. 결국에 양측이 체면을 채우면서 또 최악은 피하는 이런 선에서 조건부 휴전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 공산이 클 거고, 이를테면 미국 측에서 일단 이란을 군사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거고요.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더 이상 포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나는 시기겠죠. 근본적인 핵 문제나 제재 문제는 전부 다 풀지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폭탄이 날아다니는 사태만 피하는 일종의 미니 합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당분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거고, 그래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은 피하다 보니까 150달러까지 폭주하진 않겠지만요. 완전히 또 평화로운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유가가 전부 다 싹 내려가기도 어렵겠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유가가 높은 박스권에 갇힌 채로 계속 비싼 상태를 유지할 거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산주, 에너지주 확실한 실적 바탕으로 시장의 바닥을 받쳐주겠지만요. 기술주들은요.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부담 때문에 예전처럼 탄력받기는 힘들 겁니다. 결국에 지수 전체로 봤을 때 위로는 평화 기대감, 또 아래로는 에너지 방산주 버팀목 사이에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 불안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될까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고 지나친 비관도 금물입니다. 지금은 한쪽 방향에 올인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시면서 한쪽엔 경기 방어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미래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 약간씩 담아두는 식인데요. 이렇게 해두시면은 상황이 어느 쪽으로 급변할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겠죠. 결국에 이번 중동 위기 자체가 최고조의 전쟁 공포랑 평화 협상 기대감이 맞부딪히면서 며칠 새 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요. 전면전도 완전한 평화도 아닌 조건부 휴전과 높은 물가 부담이 공존하는 상황인 거고, 이제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차분히 투자 전략을 재정비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란 지상전 파병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극적인 평화 협상이 발표가 된다면은 또 우리는 어떤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을 해야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